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번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 J리그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레소 오사카 대 간바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레소는 마리노스와 원정 경기에서 대패를 당했다. 이번 경기 역시 지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선의 다나카가 압박을 당하면 빌드업이 지나치게 단순해진다. 간바 오사카의 강한 압박에 부에노와 페르난데스, 레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공격 전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니시오와 토이루미 역시 엉성한 배후 공간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경기 또한 라인을 높게 형성할 확률이 높은 만큼 배후 공간 리스크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어서 간바는 후쿠오카와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경기 역시 지공 전개를 펼치며 맞불 작전을 보여줄 것이다. 이 선으로 출전 중인 우사미는 후안과 웰통 등과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최전방 사카모토와도 역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다. 후쿠오카와 나카타니의 수비 라인은 이번 시즌 내내 호흡을 맞추고 있다. 보다 안정적인 후방 밸런스를 구축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두 팀 모두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다만 공수 밸런스가 모두 밀리는 세레소 오사카가 고전할 공산이 커 보이는데 간바 오사카가 결국 화력 대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환경으로 예상된다. 간바 오사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주빌로 이와타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와타는 삿포로와 홈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들의 컨셉은 불확실해 보이는 모습이다. 지공과 속공을 함께 활용하지만 전혀 색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새롭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 와타나베와 저메인이 동선 정리가 전혀 안 된 모습이다. 결국 마츠모토와 크룩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번 경기 역시 유기적인 공격 전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야 호흡을 맞추기 시작한 그라카와 힐로 역시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화력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마리노스는 세레소와 홈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들의 컨셉은 확실한 지공이다. 이선의 니시무라의 공격 조율 능력은 아쉬운 모습이지만 엘베르와 로페스, 얀의 호흡은 리그 내에서도 수준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충분히 유기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에두아르도와 타나카는 이번 시즌 내내 호흡을 맞추며 견고함을 유지 중이다. 삼선에 배치된 와타나베와 키다의 존재 역시 이와타의 엉성한 공격 전개를 견제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초반에는 꽤 치열한 양상의 매치가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타는 점점 색채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 마리노스가 탄탄한 공수 밸런스를 통해 완승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와 레이솔 대 도쿄 베르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와는 히로시마와 원정 경기에서 완패를 당했다. 이들의 속공은 디에고와 사비우의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만 전개된다. 결국 이들이 고전하면 최전방의 호소야와 코야마치가 고립되는 것이다. 도쿄 베르디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확률이 상당해 보이는 이유기도 하다. 지난 경기 핵심 센터백 자원인 코가가 퇴장당하면서 이누카이의 파트너로 노다가 출격할 것이다. 다만 이들은 이번 시즌 단 5경기에서만 호흡을 맞췄다. 그나마 베르디가 역습을 펼치는 전력인 만큼 대량 실점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도쿄 베르디는 가시마와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들 역시 기본적인 공격 전개는 속공이다. 다만 야마미와 야마다 기무라는 유기적인 호흡보다 지속적으로 침투하며 세컨볼을 노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타니구치와 치다, 츠나시마의 수비 조직력은 상당히 견고하다. 이들은 수비 라인을 항상 낮게 형성하기 때문에 가시와의 한정적인 공격 루트에 쉽게 당해주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경기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을 중시하는 자원들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두 팀 모두 공격 라인의 유기적인 플레이보다 개인 능력 및 적극성에 의존한다. 결국 서로의 낮은 수비 라인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힘든 상성이라고 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교토상가 대 가시마 엔틀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토는 도쿄와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들의 이번 경기 플랜 역시
속공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히라토의 전진 패스 능력이 최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엘리아스는 경기 당 한 골의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하라와 툴리오 역시 위협적인 침투를 보여주고 있다. 스즈키와 미야모토의 수비 라인 역시 견고하게 작동 중이다. 라인을 낮게 형성하며 후쿠오카와 요네모토의 수비 가담과 함께 촘촘한 밀집 수비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가시마의 단편적인 공격 전개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구조라는 생각이 든다. 이어서 가시마는 베르디와 원정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들은 이번 경기에서도 지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다만 측면의 모루카와 나카마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결국 나고와 스즈키의 호흡을 중심으로 중앙 위주로 공격이 진행될 것이다. 우에다와 세키가와가 이번 시즌 내내 호흡을 맞춰온 것은 사실이다. 다만 노노와 안자이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참여하는 가운데 배후 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배후 공간 리스크가 크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시마가 라인을 높게 생성하며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의 공격 전개는 너무나 단편적인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토 상가의 밀집 수비에 틀어막히며 결국 배후 공간을 공략당할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교토 상가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고야 대 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고야는 쇼난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들의 공격은 속공으로 이뤄진다. 다만 주포인 윤커가 이번 시즌 부상으로 거의 출전하지 못하면서 모리시마와 야마기시의 호흡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우치다와 미쿠니, 카와주라로 이어지는 백스리는 이번 시즌 내내 호흡을 맞추며 견고한 수비 라인을 형성 중이다. 충분히 니가타의 역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니가타는 마치다와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들의 운영 방침 역시 선수비 후 역습이다. 다만 최후방의 피츠제럴드의 롱패스를 통해 최전방의 나가쿠라와 스즈키의 침투를 노리는 단순한 방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댕과 피츠제럴드 역시 이번 시즌 내내 호흡을 맞췄기에 나고야의 엉성한 속공에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팀 모두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이지만 촘촘한 수비 조직력을 자랑 중이다. 대량 득점이 나오기 힘든 상성의 경기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결국 90분 내내 서로의 수비 조직력을 견디지 못하며 지루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간도스 대 쇼난 벨말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간도스는 비셀 고베와 원정 경기에서 패배했다. 강등권 탈출을 위해 이번 경기 역시 적극적인 모습이 예상된다. 다만 이들의 지공을 이끄는 라이언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다. 대체 출전 중인 쿠보와 토가시는 전문 스트라이커 아닌 만큼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급조된 야마자키와 이마주, 김민태 역시 견고하지 못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다. 쇼난의 공격 라인에게 엉성한 수비 조직력을 자랑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이어서 쇼난은 나고야와 홈 경기에서 석패를 당했다. 이들 역시 기본적인 경기 접근 방식은 지공 위주로 이뤄진다. 다나카의 빌드업 능력은 확실지만 바라다와 이케다의 창의적인 패스 공급 능력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루키안과 스즈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공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들의 수비 라인의 스즈키와 김민태, 타카하시는 이번 시즌 내내 호흡을 맞추며 견고한 조직력을 자랑 중이다. 엉성한 사간 도스의 공격 전개는 감당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팀 모두 강등권 탈출을 위해 이번 매치에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다만 공격 전개와 수비 밸런스가 모두 밀리는 사간 도스가 결국 쇼난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성이라고 본다. 쇼난의 대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쇼난 벨말의 승리를 추천합니다.